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입니다. 24일 화요일 오늘도 오늘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볼게요. 오늘 살펴볼 5가지 뉴스의 키워드는요. 바이든 대통령 중국 관세 완화 검토,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TF 구성, 벌써 역금융 장세라니 현재 증시에 필요한 전략이 무엇인지, 거리두기 끝나자 폭발한 소비는 어디인지, 마지막으로 대한항공 관련된 뉴스 살펴볼게요. 오늘 새벽에 마감한 5월 23일 월요일 미국 뉴욕 증시는요.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완화 발언에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이 끝난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오펙에 대한 증산 요구를 높이는 동시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러한 발언이 전해지자 주식시장이 긍정적으로 상승 출발하면서 결국 다우지수 플러스 2% 상승한 31,800포인트, 나스닥 플러스 1.59% 상승한 11,500포인트, S&P 지수 1.8% 상승한 3,970포인트로 3대 지수 모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날 S&P 지수는요, 지수를 구성하는 11개 업종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보시는 화면에서 미국은 초록색이 상승을 나타내고 빨간색이 하락을 나타내는데 거의 다 초록색으로 도배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특히 어제는 금융주의 강세가 돋보였는데요. JP모건 체이스가 올해 순이자 소득 예상치를 상향했다는 소식에 JP모건이 6%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금융주가 큰 폭으로 올랐고요. 기술주의 시가총액 1위와 2위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각각 4%와 3% 상승하며 기술주 전반의 상승세를 이끈 모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7월에 1000여 명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TF를 꾸려 2025년 갤럭시 전용 AP 생산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구성될 TF에는요, 그동안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삼성전자의 AP인 엑시노스를 개발해온 인력과 모바일 사업부에서 엑시노스의 갤럭시 탑재를 조율한 인력 등 1000여 명이 넘는 인력이 TF에 참여할 것으로 동아일보는 예상했는데요. 자, 여기서 AP는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시스템 반도체죠. 애플은 아이폰, 맥북 등 자사 제품에만 탑재할 목적으로 애플 전용 AP를 설계한 반면에 삼성전자는 범용칩인 엑시노스를 설계했는데요. 하지만 범용칩이었던 엑시노스의 성능이 떨어지면서 삼성전자 자체에서도 자신들의 스마트폰에 엑시노스를 탑재하는 비율이 2018년 48%에서 지난해에는 28%까지 낮아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시장의 점유율을 살펴보면요. 전 세계 1위는 퀄컴이 37.7%, 2등은 대만의 미디어텍이 26.3%, 3위는 자체 AP를 사용하고 있는 애플이 26%인데 반해서 삼성전자는 6.6%로 시장 점유율 4위를 차지했죠. 자, 올해는 삼성전자가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 비전을 선포한 지 3주년을 맞이했는데요. 현재 반도체 설계 부문은 여전히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1%도 안 돼서 존재감이 미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번 갤럭시 전용칩 도전을 계기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러한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TF 움직임에 반도체 설계 부분에 있어서 유의미한 투자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메리츠증권은 코스피의 하반기 등락 범위를 2450포인트에서 2850포인트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증시의 밴드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데요. 저희 야너주가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바로 역금융 장세에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은요, 현재 시장이 실적은 오르지만 금리는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하는 역금융 장세 중에서도 중후반부라고 평가했는데요. 이 역금융 장세가 무엇이냐면 일본의 우라가미 구니오가 제시한 주식시장의 사계절 이론인데요. 바로 주식시장에는 사계절이 있는데 이 중에서 금리 인상이 본격화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이 피크아웃되는 우려가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역금융 장세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주식시장의 사계절에 바로 왼쪽 상단에 위치한 게 바로 역금융 장세인데요. 이때는 경기는 확장되지만 금리가 인상되면서 점점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다가 낮아지고 금리는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우라가미 구니오의 사계절 이론에 따르면요, 역금융 장세가 끝나면 역실적 장세가 오는데 이때는 금리는 높은데 실적은 감소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기 후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역금융 장세에서는 특히 투자 전략을 잘 세워야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박원정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요,
역금융 장세에서는 선호하는 투자 자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 전략이 필요한데, 과거 사례를 살펴볼 경우에 역금융 장세에서는 시장이 불안한 만큼 투자자들이 안전하고 확실한 실적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삼성증권에서는요, PER이 낮고 실적 개선이 확실한 중소형주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FN가이드에 따르면 현재 12개월 선행 PER이 낮은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운송, 금융, 철강주 등이 꼽혔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경제와 신한카드가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 4주 동안의 소비 변화를 분석했더니요, 무려 술집에서의 결제 건수가 250%, 노래방에서의 결제 건수는 100%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호출대란 택시는요, 이용률이 44% 뛰었고요. 사우나와 목욕탕 증가도 63% 증가한 반면에 배달앱 결제 건수는 9% 줄었다는 기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지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억눌렸던 밭과 활동에 대한 소비가 폭발하고 있는데요. 한국경제신문과 신한카드가 4월 18일부터 5월 15일 동안 개인 카드 이용 건수를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각종 대면 모임, 회식, 나들이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기업들의 실적은 결국 소비자의 지갑에서 나온다는 측면에서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 사람들의 소비가 어느 쪽으로 몰리는지를 잘 관찰하면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아시아나 인수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M&A 차질설이 불거지자 대한항공이 급히 진화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대한항공은 어제 미국, 유럽연합 등 6개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국내를 비롯한 14개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6개 국가의 승인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대한항공은 미국에서 자료 제출의 지연으로 인해서 합병에 차질이 발생할 거라는 일각의 이야기가 나오자 적극적으로 해명한 모습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여파로 화물기로 개조했던 A350을 20개월 만에 다시 여객기로 바꿨다고 하는데요. 또 해외 입국 격리 해제와 함께 빠르게 증가하는 여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공항항공업계는요, 정부의 입출국 과정에서의 PCR 검사, 미성년, 미접종자 격리 전면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항공편 운항 횟수를 제한하는 슬롯 제도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항공기 운항을 제한하는 커퓨 제도가 없어져야 여름 휴가철에 늘어날 항공권 수요를 대비해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러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공항항공업계는요, 정부의 공항 활성화 방역 대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PCR 검사 이외를 아예 없애야 하고 미성년자의 격리가 면제돼야 가족 여행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주의사항으로 안내드립니다. 자, 경제 뉴스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오늘의 경제 뉴스 5월 24일 화요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야너주와 함께 공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후에 마감 시험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오후에 만나요. 안녕.